네, 항암 치료를 했다가도 다시 재발되고 전이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 세포가 더 이상 커질 필요가 없게끔 내 몸의 대사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암 환자, 항암 치료가 절대 끝이 아닌 이유가 있나요? 네, 항암 치료를 했다가도 다시 재발되고 전이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 몸의 암 줄기세포가 이제 1에서 2% 아주 작은 분량이 있는데, 이 암 줄기세포는 그냥 자기 멋대로 기분대로 계속 세포 분열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 됐을 때 종양 줄기세포가 계속 분화하게 됩니다. 네, 항암제를 썼을 때는 이 종양은 제거했지만 어딘가에 남아있는 종양 줄기세포까지 싹 제거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종양을 떼어내고 항암제를 써서 암을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초기 암 환자분들에게는 당연히 필요할 수 있고 표준 치료로 자리 잡은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암을 극복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전이 재발이라는 것을 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이후에도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거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우리 몸은 정상적으로 늘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이 세포 분열이라는 것은 이 세포가 필요로 하는 균형 잡힌 영양소를 잘 섭취하고 또 충분한 산소 공급을 통해서 건강한 세포로 분열해 가야만 하게 되는 거죠. 이 건강한 세포가 분열하는 그 환경을 만들어야만 일시적인 그런 수술과 항암제로 인한 부분적인 치료에 머무르지 않고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 줄기세포는 내 몸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이 되고 자율신경의 균형이 잘 맞는 좋은 환경에서 잠을 잘 자는 이런 좋은 환경에서는 굳이 이 암세포를 분화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종양 줄기세포가 어떤 환경에서 더 커지는지를 명확하게 아시고 이 세포가 더 이상 커질 필요가 없게끔 내 몸의 대사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몸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저산소라는 환경, 또 염증이라는 환경, 또 스트레스로 인한 이제 교감신경의 항진 이런 것들을 꼭 관리를 하셔야 되고, 충분한 수면으로 몸을 잘 안정화시키는 작업, 또 불필요한 젖산이 많이 축적되지 않도록 혈당 스파이크를 올리는 정제 탄수화물과 정제당의 섭취를 제한하는 이런 활동들이 항암 치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몸 전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항암 치료만으로는 내 몸의 면역력을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모든 항암 치료를 이제 거부하고 자신의 이제 면역력만으로 해결하려는 분들도 간혹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관점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시고, 정말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부교감신경을 항진시키고, 교감신경을 끄게 할 수 있는 굉장한 자신감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좋은 결과가 오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남이 한다고 해서 큰 지식 없이 또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치료를 하게 된 경우에 종종 암이 더 커지는, 줄어들지 않는 경우들도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암 치료에 대해서는 초기에 암세포가 막 커져갈 때 좀 줄일 수 있는 수술이나 크게 해를 끼치지 않는, 부작용이 별로 없는 항암제들도 요즘 많이 있잖아요. 부작용이 별로 없는 그런 항암 치료들이 초기 암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면역력을 올리는, 또 나의 어떤 자율신경계를 반드시 관리하는 방법을 같이 선택해야만 근본적으로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항암 치료를 너무 거부하지도 너무 신뢰하지도 마시고 내 몸의 환경을 내가 만드는 차원으로 적절하게 지혜롭게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암을 만들고 키우는 일상 속 독소는 무엇이 있나요? 암을 만드는 독소라고 한다면 저는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활성산소입니다. 이 활성산소는 산소의 노폐물로 생기는 결과물인데요. 우리 몸에서 어떤 특정 환경에서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증가된 활성산소는 정상세포의 세포막이나 세포 속 DNA 또 면역세포들을 공격함으로써
정상적인 면역력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듭니다. 또 어떤 혈액순환에 문제를 주기도 하고요. 여러 장기들을 공격하는 굉장히 나쁜 독소로 작용하는 거죠.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항산화라는 것을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게 되죠. 항산화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는 식단을 잘 구성하기도 하고 항산화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는 어떤 영양제, 보충제들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활성산소는 암세포를 만들어내는 환경을 제공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독소는 식품 첨가물에 들어있는 독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식품 첨가물은요, 화학 성분입니다. 인위적으로 어떤 보존을 더 늘리고 색소를 더 색깔을 예쁘게 만들고 더 음식을 맛있게 보이게 하는, 실제 맛을 내는 이런 성분들인데, 일단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일정 어떤 화학 공정을 거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첨가물들이 단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경우보다는 다양한 첨가물들을 다양한 음식을 통해서 오랫동안 먹을 때, 가공식품을 오랫동안 지나치게 섭취할 때는 우리 몸에 조직이 쌓이기도 하고요. 간에 축적이 돼서 간의 해독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또 신장을 망가뜨려서 우리 몸에 독소 해독 작용을 방해하게 되죠. 그래서 식품 첨가물 독소가 또 장기적으로 우리 몸의 해독력을 떨어뜨린다는 차원에서 암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화 대사산물 독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화 독소다, 대사 독소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통풍의 원인인 요산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고요. 치매, 뇌질환의 원인, 치매 알츠하이머의 원인인 베타 아밀로이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성분들은 소화 과정에서 우리 몸에 축적되는 대사 찌꺼기입니다. 이 찌꺼기들이 특정 장소에 뼈 관절에 쌓였을 때 통풍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뇌 쪽에 쌓였을 때 치매나 알츠하이머의 원인으로 밝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도 굉장히 다양하고 식사를 하는 방법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음식의 양도 종류도 다 다른 이 환경에서 비단 밝혀진 요산이다, 베타 아밀로이다 외에도 여러 대사 찌꺼기들이 왜 없겠어요? 아직도 밝혀내지 못한 효소가 많은 것처럼 대사 찌꺼기들도 이름을 부여받지 못한 찌꺼기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소화 과정을 통해서 저는 굉장히 많이 확인할 수 있는데, 환자분들이 소화가 잘 되고 편안한 식사가 되고 영양 섭취를 잘하면 체력이 계속 올라가고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근데 소화가 잘 안 돼서 여러 찌꺼기들이 발생하면 일단 가스가 차고 더부룩함이 발생하게 되고 몸속에서 다양한 찌꺼기들이 쌓이면서 컨디션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화, 대사, 산물, 이것이 우리 몸에 축적돼서 다양한 또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암의 씨앗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산소, 식품 첨가물, 화학약품들 포함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소화 과정에서 생기는 대사 독소들, 이런 것들이 암을 만들 수 있는 독소가 될 수 있습니다.